마르세유전에서만 이런 장면이 두세 번은 나왔습니다. 이강인이 35분 정도를 소화했으니까 거의 10분당 한 번 골로 나온 셈이죠. 안녕하세요, 축구자입니다. 라리가 개막전이 18일 새벽에 있었고 이강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개막전 또한 20일 새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보다 조금 빠르게 개막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강인 중심으로 개막전 프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창하게 막 말라가를 분석하고 그런다기보다는 가볍게 이강인 중심으로 떠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전술적인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이강인의 프리시즌 활약과 이강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몹에서 예상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선발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한두 자리를 제외하고는 비슷하게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영입 오피셜이 뜨면서 아무래도 아틀레티코는 5백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그렇고 풋몹도 그렇고 똑같이 5-3-2 포메이션을 예상했지만 상황에 따라 5-2-3-2 될 확률도 있습니다. 로메로는 당장 출전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푸빌, 르노르망, 한지코 3백이 기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말도는 출전할 것 같은데 사실 마르코스 요렌테의 선발 여부는 의문입니다. 프리시즌을 한 경기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것도 그렇고 사실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경우에는 똑같이 프리시즌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지만 마르세유전 35분을 출전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줄리아노의 선발을 예상하긴 합니다만 풋몹은 뭐 그렇다고 하네요. 현재 쇠를로트는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어려운 상태이고 바에나와 훌리안 알바레스는 프리시즌을 한 경기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선발 출전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훌리안은 핀 문제뿐만 아니라 이적설로 시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출전이 가능하긴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 전술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틀레티코는 비교적 명확한 수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시즌부터 이번 프리시즌까지 꾸준히 5-3-2 형식의 수비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4백으로 나오더라도 오른쪽 윙어가 풀백처럼 내려와 5백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주로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많이 수행했던 역할이죠. 5-3-2 대응을 만들어 수비한다면 이강인은 투톱 중 한 자리로 나와 전방 압박에 관여하고 사이 공간을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프리시즌 경기였던 마르세유전에서도 전반부터 명확하게 5-3-2 수비 대응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내려가서 5백을 만들고 있죠. 때로는 줄리아노가 올라가며 4-4-2 대응을 혼용하기도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주요 수비 방식은 5-3-2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틀레티코의 공격 전술도 알아보죠. 역시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마르세유전을 보면 아틀레티코는 4-3-3 혹은 4-3-1-2 형태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역시 포메이션 변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선수는 줄리아노 시메오네였고요. 공격 시 빠르게 루크먼과 시메오네가 측면 지역에서 침투를 가져가고 이강인은 한 칸 내려와 후방 빌드업 때 나오는 볼을 받고 앞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물론 공격과 수비 두 가지 모두 이강인의 출전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드린 거라서 다른 선수가 나오게 되면 조금 변화할 수는 있습니다. 마르세유전 35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소화했지만 지금과 같은 장면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이강인이 공미 자리에서 볼을 받고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루크먼에게 침투 패스를 하는 장면이었죠. 물론 대부분의 장면이 오프사이드로 취소되긴 했습니다. 프리시즌 이강인은 쿠팡 플레이 시리즈 맨시티전과 마르세유전까지 두 경기를 소화했고 맨시티전은 교체로 30분 정도, 마르세유전은 선발로 35분 정도를 소화했습니다. 두 경기에서 이강인이 보였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이었던 마르세유전 이강인은 루크먼과 투톱으로 기용되어 기존에 예상되던 투톱 중 한 자리를 맡았습니다. 후방 빌드업 시 이강인은 지금처럼 루크먼보다 한 칸 내려온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위치하며 아틀레티코의 미드필더 3명과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후방에서 나오는 패스를 받아주고 앞쪽으로 스루 패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했는데 이는 이강인의 장점을 살리는 역할과 같았습니다. 또한 이강인은 후방 빌드업 때 마냥 앞쪽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상대가 강하게 전방 압박을 걸 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며 풀어주려고 노력했죠. 다만 탈압박을 시도하다가 턴오버가 나오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협적인 장면을 내주기도 했고요. 이런 장면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장면이고 무리 없이 탈압박하거나 빌드업하기 위해서는 팀 동료들과의 합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환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인의 장점 중 킥이라는 옵션은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더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르세유전에서만 이런 장면이 두세 번은 나왔습니다. 이강인이 35분 정도를 소화했으니까 거의 10분당 한 번 골로 나온 셈이죠. 지금 이강인 선수가 볼을 뿌려주는 위치를 보시면 거의 미드필더들과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기까지 내려가서 볼을 받으니 상대 수비진은 딸려 나올 수밖에 없고 루크먼에게 침투각이 열려 위협적인 찬스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루크먼이 죄다 옵사이드에 걸렸고 옵사이드긴 했지만 골대를 맞추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유의미한 장면으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꽤 주의 깊게 봐야 할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루크먼이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공격진 중 유일하게 프리시즌을 거의 풀로 소화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말라가전 선발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강인이 루크먼과 합을 맞추게 된다면 실제 리그에서도 이런 장면을 꽤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인은 패스를 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역습의 천병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왼쪽에서 빌드업을 진행할 때 상대 압박이 쏠린 상황에서 중앙에 프리로 있던 이강인에게 연결되었고 지금처럼 빠르게 앞쪽으로 드리블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앞쪽의 동료 선수는 줄리아노 시메오네 하나였고 이강인은 충분히 상대 수비수와 가까워진 후 상대의 압박을 자신에게 유도하고 시메오네에게 스루 패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시메오네와 합이 맞지 않아 공격은 무산되었지만 이강인이 볼을 몰고 올라가는 속도도 꽤 빠르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중요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인이 마요르카에서 커리어를 꽃피우기 시작하기 전에는 빠르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마요르카 때 적응을 마치고 나서부터는 속도도 꽤 빨라졌죠. 아틀레티코 역습의 천병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강인의 기용이 전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강인 가격이 1억 유로였겠죠. 실제로 이번 프리시즌에서도 우려점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우려점은 바로 압박 시 미숙함입니다. 제가 이강인 선수에 대한 영상을 제작할 때 항상 꼭 하는 말이 바로 이강인의 약점은 수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프리시즌에도 수비 시 약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며 분위기를 자신들에게 가져오고 싶은 타이밍에 이강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적극적이었다는 거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압박이라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압박을 들어가는 방향이나 압박을 걸 때 속도 그리고 동료들과의 약속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스날의 웨데고르를 보면 이강인과 비슷한 위치에서 압박하는데 압박 시 속도나 방향 그리고 팀 동료들과의 커뮤니케이션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웨데고르도 굉장히 피지컬적으로 왜소한 선수고 딱히 수비에 장점이 있어 보이는 선수는 아닙니다만 전방 압박에 있어서는 아르테타의 아스날에서 핵심 중 핵심 선수입니다. 다만 이강인은 아직 미숙한 모습이 많습니다. 부족한 압박 능력과 수비적인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비하면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고 아틀레티코의 팀 컬러를 여전히 수비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이강인도 시간이 지나 적응한다면 충분히 적응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역시 팀 동료들과의 합입니다. 마르세유전에서 코케가 이강인이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패스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강인은 미처 내려오지 못했고 코케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그 장면을 봤을 때 왜 지가 잘못 줘놓고 이강인한테 화를 내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경기를 보면서 생각하니 그게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전술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강인은 빌드업 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풀어주는 역할을 지시받았고 코케가 그대로 따른 것이라면 그러면 사실 코케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을 만도 한 거죠. 다른 선수면 모르겠는데 코케가 그렇게 했다면 저는 전술적인 의도가 담겨 있었다 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강인은 현재 팀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동료들과 합을 맞춘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억가를 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당장 개막전을 앞두고 있는 지금 빠르게 팀에 녹아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리그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장면입니다. 어제 올라온 내용에 의하면 마르세유와의 친선 경기에서 활약한 아르나우 오르티스와 카를로스 마르틴이 수요일에 열릴 말라가와의 리그 개막전 선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훈련 세션에서 루크먼과 함께 3톱을 구성한 것으로 보이고 훈련 세션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물론 경기 전 훈련 세션에서 선발로 낙점받은 선수가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럼에도 여러 가지를 종합해봤을 때 이강인의 선발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쿠팡 플레이 시리즈와 프리시즌 마르세유전을 각각 소화했고 이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요. 또한 같은 포지션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훌리안 알바레스, 쇠를로트, 바에나 등이 현재 프리시즌을 아예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이강인은 그래도 2경기나 소화했고요. 그럼에도 훌리안은 아틀레티코에서 대체 불가의 선수이기 때문에 선발 가능성은 존재하겠지만 프리시즌을 치르고 안 치르고는 생각보다 큽니다. 선발은 무리더라도 저는 교체로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이강인의 진짜 라리가 데뷔전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